망우리 공원 묘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가 누구의 묘냐? 바로 소파 방정환의 묘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본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위 말해서 고인돌이에요. 요 돌 하나 있고 요 돌 밑에 그 이렇게 납골 원래는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홍제동에 있는 화장터에서 그냥 화장했어. 그래갖고 거기 있다가 5년 후에 방정환을 기리는 분들이 그냥 거기에 놔두지 말고 망우리 공원에 모시자 이래가지고 모시면서 이렇게 고인돌 스타일로 오면서 오세창 선생님이 여기다 글을 써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파 방정환 선생의 비 한글로 요 혼유석 위에 보면 요 플라스틱 유리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주로 조화 안에 꽃을 넣어놨어. 꽃을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있어. 가끔 가면 여기에 뭐 먹을 거 여기다가 먹을 거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정환 묘를 많이 찾는다는 거고 가장 아름답고 그런 묘니까요.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셨어.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셨다. 우리는 이분 하면 그냥 어린이날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지가 않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애국장을 받으신 분이다. 이 묘를 보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선녀심동 이렇게 읽어. 그리고 무동의 일인어 이렇게 읽어.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 동심여선 어린이의 마음은 신선과 같다. 이 천도교의 그 느낌이 나오는 거죠. 천도교가 인내천에 유불 그 위로 가면 동학에 우리나라의 유불선에 그 선도의 전통을 이은 거잖아요. 그 선이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린이의 마음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그 동심이라는 게 뭐예요? 티끌 없이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딱 써줬어. 어린이의 동무. 이렇게. 그래서 소파 방정환 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을 누가 썼다? 오세창 선생님이 써주셨다. 만화가 윤승훈 아시죠? 요분이 윤승훈 선생님인데 이분의 사인이 이거예요. 동심여선. 이 방정환 선생님의 그 느낌을 아시는 거죠. 동심여선. 그런데 이분의 사인이 동심여선이 아니라 이 전체가 사인이야. 그래서 윤승훈 선생님이 사인해주는 사진이 있어요. 어린이가 와가지고 사인해주는데 이거 그림 다 그리고 앉아있어. 다음 오잖아요. 또 그림 그리고 있어. 이 그림을 그대로 다 그려줘. 색칠은 안 하고 흑백으로. 그러니까 5분쯤 걸리겠지 사인을. 이렇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신선 어린이 이렇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 구름도 있고 이거를 다 그려주는 거야 사인. 방정환 선생님하고 아주 친했던 유광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유광렬이라는 분하고 이 방정환 선생님의 아들인 그 방운용이라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방운용 그 아들이 제가 아버지 묘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딱 서가지고 아버지 묘에서 아주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인상차기가 어때? 그랬더니 뭐 여러분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준려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했어. 뭐냐면 방정환 선생님은 누구의 사위죠? 손병희 선생의 사위잖아. 손병희 선생의 셋째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도교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미 결혼을 했어. 방정환 선생님이 출판 기획의 귀재였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잡지, 어린이라는 잡지는 10만 권이 팔렸다 그랬잖아. 우리나라 그때 인구가 얼만데 그만큼 재미있는 책이 어린이 잡지였어요. 그 어린이 잡지에서 최초로 별책 부록이라는 걸 만들고 또 그 공모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린이들한테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의 재능을 다 공모를 실어주고 막 이런 일을 했던 잡지가 어린이 잡지였어. 그래서 별책 부록에 그거 뱀주사위 같은 그런 놀이라든지 막 이런 거 기획의 귀재였어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잡지 잘 팔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잡지 좀 만들겠다 내지는 또 독립운동 했잖아요. 독립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잡지를 만들려면 방정환을 찾아온 거야. 근데 신여자라는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화학당의 선생님 두 분이 찾아와 방정환을. 그 중에 한 분이 누구? 신주.
신준려야. 그래갖고 이 신준려라는 사람을 검색을 했더니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뭐로 뜨냐면 김마리아하고 같이 떠. 김마리아, 그러니까 그 유관순의 선생님, 그 이화학당의 뭐 이야기에 이 신준려라는 이름이 꼭 다 같이 나오더라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분도 이화학당의 선생님이고 유관순이 있을 때 그 학교 선생님을 했고 3.1운동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7개월간 옥고를 치른 그런 독립운동가셔, 이분도. 그랬는데 찾아왔는데 방정환이 너무 재능도 뛰어나고 크게 통하고 막 이래가지고 두 분이 사랑을 한 거야. 근데 유부남이고, 그쵸? 그러니까 차마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플라토닉 러브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 기록들을 S라는 이니셜로 해갖고 여기저기 잡지나 뭐 이렇게 글에 나온대요. 아까 그 방정환 선생님하고 제일 친했던 유광렬이라는 분하고 방정환하고 둘이 이 사람을 동시에 좋아했어. 근데 신준려가 누구를 택했다? 방정환을 택했다. 그래갖고 유광렬이 울면서 내 마음을 안 받아준다고 했던 그만큼 매력적인 분이셨나 봐요. 그래갖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감리교 지도자를 만나서 그냥 우리나라 남자랑 다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이분도 마음에 방정환이 있었던가 보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 망우리 무덤을 찾아온 거야. 그걸 우연찮게 아들이 본 거지. 이분은 나중에 1980년대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에 묻혀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러브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잡지 어린이 있잖아요. 요 어린이 잡지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자기 사진과 함께 시를 보낸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잘한 거를 이 잡지에다 실어줘요. 그 실렸던 사람이 누구냐? 서덕출.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그 눈꽃송이를 작사를 하신 분이 바로 서덕출이라는 사람입니다. 서덕출. 이분이 서덕출. 그 어렸을 때. 두 번째 윤석중, 제일 유명하죠. 퐁당손 앞으로 그다음에 봄나들이 갑니다. 나리 개나리, 그거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이런 시를 쓰셨던 분이 윤석중이잖아요. 그 윤석중의 어린 시절, 여기 윤석중. 그 다음에 또 이원수, 나의 살던 고향은 15살에 쓴 시래잖아. 오빠 생각 11살 때 썼어? 이원수, 최순애, 여기 최순애 11살에 오빠 생각 듬뿍 11살. 저때 이걸 우리가 우리 뭐 하고 있노 지금? 우리 11살 때 그 당시에 이 듬뿍새의 오빠 생각. 이때 이 오빠가 누구냐? 바로 또 이 방정환 선생을 또 좋아라 했던 그 최영주라는 분이에요. 그분 묘가 요 밑에 있어. 어쨌든 좀 이따 얘기해드릴. 그 나중에 이원수와 최순애는 결혼해. 둘이 결혼해요. 고향의 봄을 쓴 이원수하고 최순애. 자, 그 다음에 박목월 시인 있잖아요. 박목월 시인도 이 잡지에 17살에 통딱딱 통짝짝이라는 시를, 동시를 써서 보내갖고 여기 어린이 잡지에 실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강소천. 해방 이전에는 방정환, 해방 이후에는 강소천이라고 할 만큼 어린이 사업의 대표적인 분이 강소천인데, 이분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그거 스승의 은혜는 하늘.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 좀. 그 가사들이 다 강소천이 쓰신데, 이 강소천도 18살 때 요 어린이 잡지에 당선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많은 영향을 준 스타트는 누구다? 방정환이다. 그렇습니다. 이 최영주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요 최순애의 오빠야. 최순애 오빠가, 오빠 생각할 때 이 최순애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시를 썼다? 오빠인 최신복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어요. 근데 이분도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이 최신복이라는 분이 유언으로 뭘 남겼냐? 유언으로 나는 방정환 선생님 묘 아래에 내 묘를 써다오. 이게 유언이었대. 너무 이 방정환 선생님을 좋아라 했던 거죠. 여기가 개벽사거든요. 개벽사. 우리 갔었잖아요. 그쵸? 이거 뭐냐.
천도교의 그 출판을 하는 그 출판사 개벽사의 여기 방정환이고 요 분이 최영주, 그 최순애의 오빠예요.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러니까 이 오빠랑 좀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 오빠가 자주 오지 못하는 그런 일제강점기 때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정환이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계속 일제강점기 때 요주의 인물이었고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 오빠가 자유롭게 막 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 오빠를 그리면서 썼던 시가 오빠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윤석중이야. 그래서 바로 방정환 묘 밑에 있어요. 최신복, 그쵸? 충주 최신복. 최신복이 원래 이름이고 최영주는 필명. 최신복은 묘인데 그 여기 보면 호득이라 그래서 이분이 쓴 그 동시가 있어요. 누구가 부는지 꺽지를 말아요. 뭐 마디가 구슬픈 호득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껍질 이렇게 해갖고 뭐 부는 피리가 있나봐. 그게 호득이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를 이렇게 쓴 분인데 이분이 이제 39년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선산이 따로 있어. 근데 부모님 찾아뵈러 선산까지 가려면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묘를 방정환 묘 밑에다가 썼어.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 간 김에 아버지 어머니 간 김에 이제 선생님도 뵙고 막 이러면서 했어. 그래서 죽기 전에 나를 방정환 선생님 밑에라 그래가지고 방정환 선생님 묘 밑에는 이 최씨 부모님하고 이 본인 묘까지 줄줄이 같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인연이 뜨거웠다. 그래서 여기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과연 내 무덤 곁에 같이 묻어다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누구 옆에 묻히고 싶나? 나는 누군가로부터 같이 묻히고 싶은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망우리 묘지예요. 근데 이분은 어린이날을 뭐죠? 하늘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아들은 같이 뭐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가사예요. 그 가사. 그다음 태극기 눈사람 코끼리 아저 스승의 금강산 유관순 노래 닭 이거 있죠. 하늘 뭐지? 뭐 하늘 한번 쳐다보고 뭐 구름 한번 쳐다보고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 시, 동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현장을 지으신 분이에요. 1956년인가 뭐 하여튼 어린이 현장을 지으신 그 방정환하고 거의 비슷한 급으로 우리가 막 얘기하는 그 어린이에 대한 활동을 하신 분. 여기 유관순.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우리 이 노래 옛날에 배웠죠. 이 가사 쓰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시가 나오지. 유관순 이런 시를 쓰셨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닭이라는 요 무덤 앞에 닭이라는 그 시를 여기다가 새겨놨어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뭐 이런 그런 그 시를 여기다 써놨어. 그리고 이분 부인이 특이해가지고 동방생명 옛날에 삼성생명의 정신이래요. 거기에 3년 동안 전국 보호망이 됐어.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보험을 하셨는데 세상에 보험왕이 됐네. 그 보험왕이 돼가지고 그 받은 많은 돈을 어디다 썼다? 어린이 사업에. 자식 키우고 다 어린이 사업에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만든다든지 뭐 막 이런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 그리고 또 이제 이녀 일남을 낳으셨네. 근데 또 봤더니 또 다 서울대, 미대 가고 중대 영영과 가고 막 이래가지고 딸들이 또 그 예술적인 걸 또 다 물려받았어요. 아들은 그냥 대기업에 뭐 이렇게 임원에 있다가 퇴직하시고 이 아들이 지금 강소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면서 이 어린이 사업, 어머니와 함께 같이 이렇게 어린이 알리는 사업을 꾸준히 인터넷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묘가 다르잖아? 이 가사 묘를 보면요. 이분의 후손이 있냐 없냐 아니면 제자들이 잘 키웠나 못 키웠나 그 둘 중에 하나야. 잘 된 묘. 엄청 안 된 묘는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방정환 하면 글 쓴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야. 이인성이라는 화가도 방정환과 인연이 있어. 천재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인성 들어봤나? 아니요. 안 들어봤죠. 조인성아. 못 들어본 이유는 뭐냐? 일찍 돌아가시고 교과서에 안 나왔어. 아, 교과서에 안 나온 이유는 뭐냐? 아니요. 인맥이 없어. 성격이 까칠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과서에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 사람 좋아한다, 우리 스승이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을 실어주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 한자도 나오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1950년 전쟁통에 어이없게 죽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서 아무도 이 사람과 어떤 개인적인 인맥이 다 없는 세대의 지금에 와서 객관적으로 작품들을 보게 된 거야. 너무 작품이 뛰어난 거지. 이렇게 자화상. 근데 이 사람이 대구 출생이에요. 대구에서 지금 대구에 왜 그 김광석 거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 문화 거리를 많이 조성해 갖고 여기 대구에 요 이인성 그 거리가 또 있어. 그래서 이분 작품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인성의 작품이야. 왠지 어디서 본 듯한 고갱 느낌 딱 나시죠? 이런 그 당시에 이런 풍의 그림을 그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저 1998년도에 우리나라 그 미술가 협회에서 유화 탑 10을 꽂았는데 1등에 이 사람 작품, 7등에도 이 사람 작품이야. 그리고 2등이 이중섭의 황소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의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집이 엄청 가난했어.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데 그림 공부하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야. 그냥 막 벽에 낙서를 해도 그냥 작품이야.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했냐. 어느 날 어린이 잡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방정환 선생이 뭐를 했냐 하면 이거를 했어요. 세계 아동 예전이라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그림 있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거 이런 거 그 공모전 같은 걸 했어. 거기에 당선됐어. 그리고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근데 여기 요 사진이 제가 특이해서 했는데 요 사진이 어디냐면 우리 갔던 데야. 천도교 중앙대교당. 그 안에 이렇게 무대. 지금도 인사동 거의 안국역에 가면 있는 거죠. 거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얘기 있었냐. 마라톤의 손기정, 체육계는 손기정, 춤에는 최승희, 그림에는 이인성. 그 당시에 이중섭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이 이인성이야.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인성이 그만큼 했다. 그래서 또 이제 후배가 없었던 것도 있고 이 이인성이 그 친일 논란이 있는데 막 조사를 해봤는데 딱히 친일한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그 조선 그 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그런 조선 전시 그 회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좀 좋아라 하는 그런 전시 그 출품하는 데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일본 쪽에 계속 출품을 한 거야. 그래갖고 아까 그 오세창 선생님도 거기에 냈다가 이거 보니까 다 일본 놈들이 하는 데네 하고 그 다음부터 작품을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계속 그쪽에 작품을 낸 거야. 근데 딱히 뭐 일본군 나가야 된다, 막 전쟁하자 이런 깃발 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막 친일 매국하진 않았는데 거기에 많이 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졌던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 사람의 작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많이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뭐 친일 논란이 있고 또 그림들이 다 뭐 향토색 짙은 그림인데 뭐 패배주의고 뭐 그 당시 현실 적응주의 뭐 그런 그림을 그렸다 막 이래가지고 평가가 안 좋아졌지만 이분의 무덤 또한 너무 깔끔해. 망우리 묘지에서 이 정도 되면 완전 럭셔리. 보니까 후손이 아들이 엄청 아버지의 묘를 이렇게 잘 예쁘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딱 이인성의 묘가 있어. 근데 이 이인성이라는 분은 결혼을 3번 했어. 결혼 3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김옥순이라는 여자분이랑 했는데 이분은 대구의 의사 집안 딸이었어. 그래갖고 좀 처음에 반대도 좀 했겠죠. 그런데 막 사랑의 열병에 막 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어. 근데 이 부인이 일찍 죽어버려요. 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고 나서 두 번째 부인하고 또 결혼을 해요. 두 번째 부인 결혼했는데 두 번째 부인은 애 하나 딱 낳자마자 가출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결국은 세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세 번째 부인이 이 김창경이라는 분이고 이분한테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드님이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이채원이라는 분이야. 이분이 이제 막 하고 있어. 저희도 그때 딱 가봤더니 요 무덤 앞에 무덤 요쪽에 생뚱맞게 이렇게 여리여리한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해당화야. 근데 이분의 작품에 해당화라는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대요. 그래서 해당화를 심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그 나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하고 대비되는 사람으로 이중섭을 얘기하는데 이중섭은 마지막에 딱 내려오면 또 이중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도산 안창호까지는 할 줄 알았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묻히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요 주변에 흥사단 단원들이 다 모여 있어. 무덤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